안녕하세요. 한성열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방어 기제 중에서 억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억제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제력을 자제력을 키우자. 네. 자, 그러면 오늘도 또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방어 기제인데 우리가 평소에 그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는 예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어 기제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상이라고 하는 용어도 우리가 많이 일상적으로 쓰는 거죠. 어떤 그 예상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올 결과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땡겨보는 게 이제 예상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올 좋은 일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꼭 그걸 하라고 얘기를 안 해도 다 예상을 합니다. 네, 합니다. 이 문제는 이 예상이 왜 그 성숙한 방어 기제를 우리가 생각하느냐 하면 즐겁지 않을 거를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숙한 방어 기제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예상이라고 그러면 그냥 앞으로 올 거에 대한 거를 미리 내가 이제 한번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게 다 예상인데 이 긍정적인 거에 대한 예상은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지 말래도 저절로 하고 있는 거니까. 문제는 부정적인 거에 대한 거를 미리 땡겨서 내가 경험을 해봐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왔을 때 내가 당황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그 속담에 그 애벤지 10달 만에 애 나올 줄 몰랐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게 이런 속담이 이제 그 예상을 얘기해 주는 건데 사실은 이제 임신을 하면 굉장히 그게 참 축하하고 축복받을 일인 건데요. 그다음에 10달 있다가 아기가 나오는 순간에 이제 그 가족의 다이나믹이 다 변하잖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그 어머니의 삶은 상당히 많이 변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육아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조금 더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삶이 변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미리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지 않으면 갑자기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우리들의 삶이 변하는 거가 너무나 이게 당황스럽고 이거를 해결해가는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 어머니들한테서 이제 전에보다 많이 나타나는 이 증상 중에 하나가 산후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산후 우울증. 그러니까 이게 그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은 이후에 우울증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 왜 우울증에 걸리겠어요? 힘든 거죠. 너무나. 네, 삶이 많이 달라지니까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왜 산후 우울증이 더 많아지느냐 하면은 옛날에 우리가 대가족 제도일 때는 이 여성들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가를 배우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가족 제도면 대개 뭐 고모나 이모나 뭐 이제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고모다 그러면 오빠의 이제 아기가 태어났다. 이럴 경우에 내가 간접적으로 아기를 태어났다는 게 어떤 거를 경험을 하면서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이런 변화가 생기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이렇게 간접적으로 배우면서 내가 어머니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준비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 대가족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어머니들이 간접적으로 아기를 양육한다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죠. 본인의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맞닥뜨리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그 경력을 준비하고 있던 여성들 같으면 이게 갑자기 그 둘을 어떻게 병행해야 될 건가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갈등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우리 사회가 이제 여성들에게 그 육아에 대한 이런 거를 부담을 덜어줘서 경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점점 나가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제 그 1년, 2년 뭐 이런 기간에는 어머니들이 이제 걱정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쓰는 그 속담이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아까 얘기한 애 뵌지 10달 만에 애 낳을 줄 몰랐냐. 그 얘기는 미리미리 아기가 태어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거를 네가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예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성숙한 방어 기제냐면 사람들은 거의 이 본성적으로 부정적인 거를 미리 갖고 와가지고 힘들어하려고 안 해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내가 현재 힘든 것도 그거를 회피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맞아요. 미래 올 일을 미리 당겨가지고 그때 이거를 갖다가 내가 미리미리 준비한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숙한 방어 기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예상이라고 하는 거에 그거는 우리 몸을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19를 우리가 이제 내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소위 백신을 맞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내가 미리 앓는 거죠. 미리, 예, 아주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미리 앓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집어넣어서 약간 앓게 해가지고 진짜 이 코로나19가 왔을 때 물리칠 수 있는 항체를 키워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예상이라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내가 고통스러운 거를 견디면서 미리 맞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그 코로나 백신도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 있다든가 또는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거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백신이 들어갔는데 오히려 백신을 못 이기면 그렇죠. 큰일 나요. 그러면 굉장히 힘드시니까 예를 들면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어떤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를 다 이 고려를 해가지고 백신을 맞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건강한 분들은 이게 그 백신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은 수준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요즘에는 우리 사회에 거의 없어졌는데 소위 천연두라는 거 있잖아요. 네. 옛날에 그 마마라고 그랬던 거. 그리고 이제 마마를 앓게 되면 나중에는 이렇게 좀 얼굴에 이렇게 흉터가 생기잖아요. 그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분들 참 많았어요. 많이 있었던 근데 요즘에는 그게 없어지는 거는 이 천연두라고 하는 예방주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예방주사라는 건 미리 약간 그 병균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며칠 앓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코로나19도 백신을 맞고 며칠 아픈 건 지극히 정상이죠. 네. 우리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실질적으로 그 일이 나한테 닥쳤을 때 내가 그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항체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제 그 예를 들게 되면 제자들 중에 저에게 이제 주례를 부탁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가끔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신랑 신부랑 되게 이제 미리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꼭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우선 이제 예를 들면 신랑한테 이 신부랑 결혼하게 되면 앞으로 네가 어려울 게 뭐니 한 3가지만 얘기해봐.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처음에는 많이 당황해요. 왜냐하면 되게 그럴 때는 덕담하는 자리잖아요. 네가 내가 이제 남자가 내 제자라면 신부에게 너는 굉장히 좋은 사람, 얻었다. 이렇게 잘 살아라라든가 또는 제가 신부의 그 선생이었다면 신랑 될 사람한테 너는 아주 호박이 넝쿨째 들어왔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덕담을 해주면서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저는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할 때 힘든 거 한 3가지만 예상되는 거 얘기해봐. 그럼 맨 처음에 당황하죠. 네. 근데 이제 이 2가지 이제 부류가 있는데 저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사람하고 같이 살면은 모든 게 다 좋습니다.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첫째는 이런 거, 둘째는 이런 거, 셋째는 이런 게 앞으로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 2 부류 중에 어느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결혼했을 때 더 즐겁게 살 것 같은가요?
방금 얘기했던 데뷔하는 사람. 두 번째 후자. 예. 아, 그렇죠. 세 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예상이 뭔가 그러네요. 하는 게. 5개 얘기하는 사람은 좀 더 잘 살 수 있어요. 줄줄이 얘기해요. 그다음에 5개 이상 얘기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지. 3개까지는 괜찮은데 부인이 그렇지, 좀 그렇지. 그만하면 안 돼? 계속 얘기하니까. 결혼이 성사가 아니 나 아직 7개 더 남았거든. 저기.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저는 이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이런 게 제일 먼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해결할 건지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러니까 미리 해결책을 다 우리가 토론을 한단 말이죠. 그럼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한번 이미 그거를 연습을 하고 내가 그걸 예상을 했던 거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훨씬 더 잘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겠다. 마음은 아파도 좀 더. 그러니까 이 예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적으로 굉장히 이용하기가 참 좋은 것들이에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주위에 이제 남자들 같으면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 사실 그 두렵죠. 군대 이렇게 집을 떠나서 군대 간다는 게 굉장히 두려운데 되게 이제 그 친구들이나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야야야야 걱정하지 마. 닥치면 다 해. 뭐 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참 바람직하지 않죠. 전 바람직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닥치면 다 하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네. 그러나 진짜 그 도와주려고 하면 많이 너 지금 걱정되지. 네가 군대를 가면 제일 힘들 게 뭘 것 같으니 이렇게 미리 이걸 얘기를 하게 한단 한번 말이죠. 생각해 보는 거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럼 넌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미리 그 해결책까지도 한번 의논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갔을 때 자기가 이미 그 염려했고 그 해결책도 내가 미리 머리로 다 연습을 한 거라고 하면 훨씬 더 그걸 이 적응해 나가는 게 쉽지 않겠어요? 완전 차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는데도 이걸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묵적으로 우리는 부정적인 거를 미리 이렇게 당기는 거를 안 좋아하면서 오히려 걱정하는 거를 넌 문제가 있어서 걱정이 심하다.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군대에 가기 전에 내가 불안하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 군대 가서 있을 수 있는 일을 미리 좀 준비를 해다오 하고 우리 마음이 지금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불안한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준비를 시켜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처음 입학할 때 불안하니까 엄마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우는 건 지극히 당연한데 그럴 때 어린아이의 마음을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너 엄마 떠나서 학교 가는 게 많이 지금 염려되지? 그러면 나 너무 가기 싫어. 그럼 그래 가기 싫을 거 당연한데 너 학교 가면 뭐가 제일 먼저 힘들 것 같으니? 이렇게 조분 요렇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게 야 쓸데없는 거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고 그거는 지극히 너 정말 그런 게 걱정된다는 거는 아주 네가 잘 적응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마음을 받아주고 난 다음에 진짜 그럴 때 너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걸 네가 하는데 엄마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좋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얘도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뭐 엄마 떨어져가지고 학교 가면 뭐 이런 게 좀 힘들 거야. 뭐 이렇게 좀 울면서 얘기하면 아 그랬구나. 그럴 때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찾아봐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예상이잖아요. 예. 우리 모든 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김영중님 같으면은 이 연기를 하게 되면 새로운 배역을 맡게 되면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 염려의 밑바닥에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충분히 아주 당연히 칭찬받아야 될 거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려울 게 그러면 뭘까를 미리 의식화한단 말이죠. 이게 다 의식화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하면 실질적으로 그 역을 내가 맡아서 연기를 할 때 훨씬 준비가 된 상태니까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거죠. 이게 다 예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제자들 중에 이제 유학을 가는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굉장히 걱정되잖아요. 예, 걱정. 그러면 야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해.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닥치면 다 해야지. 닥치면 다 해. 뭐 이런 거. 가봐. 닥치면 다 하니까 닥쳐. 뭐 이제 이런 거는 그건 전혀 안 되는 거고 유학 갔을 때 네가 어려울 게 뭐냐. 이런 걸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하게끔 해가지고 그때 이런 일이 닥쳤으면 그러면 너는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겠니? 이렇게 서로 같이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해결책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 실질적으로 이 연구를 통해서 다 밝혀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미국에 이제 그 한때 그 평화봉사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제 소위 후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파견돼 가지고 그 봉사를 해주는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게 소위 그 평화봉사단 피스코비라는 게 있었는데 전에는 우리나라도 왔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은 현재는 이미 선진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요새는 안 와요. 또 이제 후진국으로 가는데 근데 그 피스코를 이제 보내는데 그 중에서는 성공적으로 자기가 맡은 임무를 잘 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좌절돼 가지고 도중에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현지에서 또 불미스러운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이 차라리 안 갔던 것만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평화봉사단을 선발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들이 성공적으로 이걸 할 건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실패할 것 같은 사람들은 안 보낸다든가 더 성공할 수 있게 확률을 높여주는 이런 트레이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이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거기서 결국 제일 효과적이고 제일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이 예상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제 평화봉사단으로 이제 외국에 나가서 봉사하는 친구들에게 네가 거기 가면 어려울 게 뭘 것 같으냐. 그리고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너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거를 물어봐 가지고 예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가서는 훨씬 더 적응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시 이제 수술을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봤어요.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수술을 앞둔 환자들이 이제 세 가지 또 반응이 있단 말이죠. 그냥 다 하면 돼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친구는 나 안 받을래 막 이제 이런 친구들. 또 어떤 친구들은 내가 이 수술을 받으면 잘못되면 뭐 어떨 수가 있겠고 이렇게 미리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수술 후에 회복이 누가 제일 빠른가 하는 걸 봤더니 예상을 한 환자가 회복이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예상이라고 하는 이 방어 기제를 우리 삶의 도처에서 이용을 하게끔 하는 이러한 그 훈련 프로그램들을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거 어떻게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쉬우면서도 아주 유용하겠다는 느낌이 들죠. 저 질문이 예.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좀 내향적이고 겁이 많아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라던가 또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저는 말하기를 저 마음의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예상에 들어가는 건가요? 근데 그 마음의 준비를 할 때 어떤 준비를 하시나요? 얼마나 힘들지라던가 만약에 대화가 안 통하면 사람을 만나면 대화가 안 통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떻게 빨리 끝내고 집에 돌아와야 될지 뭐 이런 것까지도 그렇죠. 생각을 하고 그게 아주 예상이죠. 근데 제가 가끔 느끼는 부작용이 부정적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그 아주 좋은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그 예상을 한다는 게 우리 그 성경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오늘 일은 오늘 걱정해라. 내일 거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이게 예상하고 어떻게 이게 같으냐? 거기는 오늘 일은 오늘 걱정하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라. 이제 이런 얘기가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예상이라는 게 이게 이제 예상까지 오려면 이게 요 전에가 이지화라는 방어 기제가 있고요. 요 이지화라는 방어 기제 전에가 이게 이제 그 공상이고 그다음에 요 전에가 이제 망상이거든요. 요게 이제 망상은 정신병이죠. 예. 요 공상은 이제 미성숙한 청소년 때죠. 그다음에 이지화는 이건 이제 신경증적으로 이 생각을 내리 눌러버리고 모든 걸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이제 그 이 예상은 여기 이제 요 밑에는 지금 감정은 누르고 완전히 이제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이지화잖아요. 네. 요게 이제 여기로 가서 성숙해지려면 이 감정을 느끼는 거잖아요. 두려움. 네. 내가 두렵다 인정한다. 하는 걸 느껴야 되는데 이게 공상이나 망상이 아니고 예상이 되려고 하면 그 두려움이 합리적인 두려움. 그러니까 을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두려움. 이런 거를 하느냐 아니면 망상이나 공상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땡겨가지고 두려워하는 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막 아예 그렇죠. 예를 들면, 생각하는 거네. 아예 절대 내가 일어나지 오늘 않을 이제 이 뭐 녹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교통사고가 요새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혹시 내가 교통사고 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두려워서 내가 못 간다든가. 그러면 생활이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예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르네. 이 교통사고가 날 거가 예상을 해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럼 나 이거 안 할래.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물론 우리 삶 속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확률이 그렇게 일어날 수 확률은 굉장히 사실은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살아가면서 당연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불안인 거지. 그것 때문에 그게 예상이 돼서 내가 할 일 또는 내가 해야 될 일을 못 한다. 이거는 전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예상이 아니라 그거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뭐 예를 들면 뭐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1000년의 일을 걱정한다. 뭐 되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전혀 남자와 여자가 따로따로 다른 가족 문화에서 살다가 한 집에서 살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서는 이 예상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또 각각이 자기가 살아갔던 가족의 이 환경이 다르면 이러한 것들은 아마 일어날 수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을 예상하는 건 지극히 합리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할 때 그걸 예상이라고 그러는 거고 안 오는 거를 갖다가 한다는 건 망상이죠. 그러네요. 근데 같은 부정적인 것을 예상하고 그런 같은 상황들이 쌓였어요. 근데 그 부정적인 것을 미리 예상했던 게 맞았을 때 그런 데이터들이 쌓였을 때 그거는 어차피 안 돼라던가 내가 몇 번 해봤는데 그건 안 되더라라고 이렇게 뭔가 부정적인 결말을 미리 짓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한다는 게 이지화 다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지화라는 게 머리로 지금 계획하는 게 이지화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이지화는 예상을 안 하죠. 이 감정이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거 내리눌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지화에다 감정이 들어오는데 예상을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예상을 해서 어떤 방법을 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예측을 해서 했는데 효과가 없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 지금 미리 준비한 방법이 좀 틀렸구나. 그럼 새롭게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계속 방법을 찾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역시 나는 준비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예상 자체를 못 하죠. 그러겠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예상이라는 방어하고 좀 다르게 이분은 어떤 경험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그맣게 예상에 어긋나는 결과가 왔을 때 이렇게 크게 실망하는가 하는 그 문제가 또 이제 다른 문제가 되죠. 다르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를 예를 들면 군대 가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나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한 한 가지를 생각하고 갔는데 그거 가지고 잘 안 통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죠. 군대라는 거는 다 개별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인정해야 또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이제 다른 거를 해본다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전에부터 내가 뭔가 예상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결과를 계속 이렇게 가진 분은 이제 그런 결과가 딱 나오면 거봐. 내가 아무리 미리 생각해봐야 소용없잖아. 이제 이렇게 되면 요거는 예상하고는 또 다른 이제 그게 또 들어가요. 그럼 다시 인정하고 다시 시작해야겠네요. 그럼요. 내가 너무나 지나치게 빨리 포기하는구나, 빨리 실망하는구나 하는 이거에 대한 거를 또 이제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이셨어요.
방송하다 보면 나 같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뭐 예상이 안 되잖아요. 지난해 내가 옆에서 얘기해줄게 그렇게. 예상이 안 되잖아요. 자, 이 예상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방어 기제인데 얼마든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충분히 네. 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을 미리 심리적으로 맞는 일이죠. 코로나19도 병 걸리면 굉장히 부정적 결과가 오는 거니까 네. 그걸 우리가 예상해서 미리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 불편한 걸 미리 해가지고 하면 좋은 이 그 효율적인 방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예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에는 정말 또 아주 우아하고 좋은 방어 기제에 대한 공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